도함수의 활용, 이제 새로운 단원입니다. 새로운 단원인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고, 기존에 이제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의 거의 대부분 다시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시 등장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도함수 활용 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뭐야? 그 126페이지에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존에 수학2에서 알고 있던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수학2에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뭐 그의 수직인 직선도 해보고 접선 개수가 몇 개인지 막 이런 걸 유형별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추가시켜서 로다 삼지 우리가 흔히 이제 앞글자만 따서 로다 삼지 야 미적분은 뭐 배우는 거야? 그러면 로다 삼지 가지고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그 함수 다가 다항 함수인데 다항 함수 얘도 다항 함수지만 미적분에서는 누구까지 포함시키는 거냐면 무리 함수하고요 유리 함수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즉 루트가 들어있는 꼴 그리고 분수꼴의 함수까지 포함해서 삼각함수, 지수함수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초월함수라고 부르고요. 이 초월함수에 대해서 지금 미분 적분 해보는 거니까 이제 도함수 활용 미분해보겠다는 거야. 적어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겠다는 거지. 수학주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개념을 한 판 쓸 텐데 뭘 쓸 거냐? 그냥 수학2에서 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수학2에서 했던 걸. 오케이? 자, 그냥 볼게요.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y는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접점이 하나 있을 거야. 요 위에 점. 보통은 t로 잡죠. 많이. t, ft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접선이 하나 나올 거다. 그 접선 방정식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원래함수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접점을 x좌표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나오고 미분계수. 그 다음에 x좌표 t 빼고 y좌표 ft 더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접선. 그죠? 접선이온 거였고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접점을 지나며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거야. 이건데 이거 그냥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뭐 줄여서 우리가 법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냥 법선이라고 용어를 쓸게요. 너무 길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해볼까? 이렇게 너무 길어서. 그럼 얘가 뭐예요? 그러면 얘하고 기울기.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겠지 뭐,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 t분의 1, 뭐 이렇게만 쓰면 되고 지나는 점은 t, ft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거죠. 그래서 이게 접선을 이용하는 문제인지 법선을 이용하는 문제인지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였고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런 게 뭐였냐? 그럼 두 번째 개념 중에요. 공통접선 얘기가 있잖아요. 역시나 이제 뒤에 쪽 문제 풀다 보면 공통접선 얘기가 나오는데 공통접선이 발생하는 게 두 가지 모습이에요. 두 가지. 두 가지. 풀이가 좀 다르죠.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 그러면 두 곡선이 접할 때입니다. 두 곡선이 접할 때. 두 곡선이. 그래서 이렇게 y는 fx라는 곡선 하나가 있고 또 y는 gx라는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는데 둘이 접하잖아요. 두 곡선 자체가 접하면 당연히 요 접점에서 공통 접선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접점을 우리가 보통은 t라고 놓죠. t라고 놓은 다음에 어떻게 식을 세워서 풉니까? 그러면 여기다 t는 여기다 t는 똑같습니다. 라고 식 하나 세우시고요. 또 뭐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 미분해서 t 넣어도 요 기울기 나오고 요거 미분해서 t 넣어도 기울기 나오니까 각각을 미분해서 t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근데 두 곡선이 접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접하지 않을 때. 두 곡선끼리는 접하지 않는데 아니 근데 공통접선은 나올 수 있거든.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하고요. 이 선하고 분명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만나거나 뭐 접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상상해 보시면 공통접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응용 문제는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접선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겼죠. 그럼 각각의 접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접점을 하나 t라고 쓰고
요 접점을 S라고 쓰고 여기서 또 식을 2개 세우시면 되죠. 난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럼 바로 세우셔도 되고요. 난 바로 세우기 좀 어려운데 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은 세우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얘 입장에서 접선을 한번 구해보자면, 접선 얘 입장에서 접선 구해보면 접선이 뭐예요? 그러면 F'T에 X-T 더하기 FT 이렇게 쓰겠지, 그치? 얘 입장에서 접선을 써보면 G'의 S에 X 빼기 S 더하기 GS 이렇게 쓰겠지. 근데 이게 2개가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X의 개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F'T하고 누구하고 G'S하고 같겠죠. 그쵸? 이렇게 하나 쓰시고, 근데 여기 상수항 보이시나요? 여기 Y좌표 똑같겠죠? 상수항 보시면 마이너스 T에 F'T 더하기 FT 이거 하고요. 요 뒤에 상수항이요. 마이너스 S에 G'S 더하기 GS 이렇게 둘이 같습니다 라고 놓고 요 2개 연립해서 푸는 거죠. 오케이?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저는 그냥 한 줄로 쓸 건데요. 그러면 몇몇 문제 똑같은 거야. 사실 식으로 보자면 똑같은 건데 몇몇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냥 식을 써줘도 이런 상황이구나. 여러분들이 식만 보고도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식이 나오는 응용 문제도 있거든.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다른 포인트인데 미분계수가 같아? 그런데 이 식은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데 눈에는 익혀놓으세요.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고 그냥 많이 풀다 보면 나중에 외워집니다. 이 식이 딱 나온 순간 뭐다? 이 접선의 Y절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접선의 Y절편이잖아요. 눈에는 익혀놓으세요. 마이너스 T에 F'T 더하기 FT 혹은 여기 바뀌기도 합니다. FT 빼기 T F'T 이렇게 나오면 이걸 보자마자 저건 접선의 Y절편식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응용 문제 준킬러 킬러들을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말길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거 보고 이게 뭐야? 그냥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이러면 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Y절편인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Y절편 같다. 이거니까 요런 상황이구나 라고 그림 세팅. 그러니까 나중에 응용 문제는 요 식만 보고도 이렇게 그림 세팅을 하고 푸셔야 돼.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의 식은 뭐냐? 그러면 너의 미분계수 F'T 너의 미분계수 G'S 같겠죠. 같은 접선이니까 접선이 같을 거 아니에요. 혹은 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 S 빼기 T분의 GS 빼기 뭐야? FT. 괜찮냐? 괜찮아? 이거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연립한 게 이거 똑같아요. 식으로 보자면.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식으로 나왔을 때도 상황이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같은 상황 요 그림이구나. 그림 세팅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렇다. 오케이? 뭐 이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자면 접선은 아니고 좀 비교해줘야 되는 게 법선 쓰는 문제야. 법선. 그럼 뭐냐? 원하고 접할 때야. 곡선이 원하고 접할 때 쓴다. 곡선이 원과 접할 때. 볼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Y는 fx가 있어. 수투에서도 나왔었지. 근데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원의 방정식. 원하고 곡선이 접합니다. 이 상황 우리가 보통 식으로 어떻게 쓰냐는 거야. 식으로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요 접점 x좌표를 t라고 우선 놓고 그럼 이렇게 접선을 구해서 푸냐? 보통 그렇지는 않고요. 뭘 구해서 푸냐? 그러면 법선을 구해서 풉니다. 법선. 법선이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를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 때는 마이너스에 F'T분의 1 이렇게 지금 법선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접선의 수직이는 거 이렇게 구한 다음 여기다가 원의 중심을 대입해서 풉니다. 이게 풀이법인 거죠. 그렇죠?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대입해서 푼다. 물론 그냥 접선 가지고 푸는 친구도 있긴 하지. 왜? 원의 접선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상황에 따라서 음함수 미분법 써서 그냥 접선을 푸는 게 낫겠다 싶으면 접선을 푸셔도 돼. 근데 보통 이게 더 편합니다. 이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많이 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개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접선 개수 얘기는 철저하게 이제 수학2에서는 3차 함수 접선 개수는 거의 암기사항이었어요. 영역 쪽에서. 그랬었습니까? 기억나시죠?
뭐 변곡 접선 가지고 해서 여기 한 개, 세 개, 여기 두 개, 한 개 막 이렇게 외웠었죠. 외우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접근하는 기본적인 접근을 오히려 더 씁니다. 오히려 수투보다는 외울 게 없어. 뭐 비율 관계 이런 거 없어. 그냥 생전 처음 보는 함수를 그냥 풀어야 되는 게 미적분이니까 무슨 비율 관계를 외운다든가 오히려 더 암기 사항이 없어. 그냥 기본에 충실해서 가시면 돼. 자, 한번 가보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 그동안 써먹었던 공식들을 고스란히 그냥 적용시키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공식이 이제 좀 자유로우면 사실 어려울 건 없어. 어려울 건 없어. 한번 해볼게. 같이 해보자. 필수 1번이야.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고요.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그냥 기본서니까. 자, 요 분수함수가 있는데 요 분수함수 마이너스 2,3이 이제 대입하면 성립해요. 요 위의 점이야. 그래서 저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점이 있으니까 기울기 말면 끝나겠지 뭐. 기울기 말면 바로 식 세울 수 있을 텐데 기울기는 요 도함수에다가 접점을 x값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미분만 하면 돼. 분수꼴이네. 목수의 민법. 분모 제곱이고요. 그쵸?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빼기. 자, 그 다음에 분자 그냥 갖다 쓰고 분모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2만 넣으면 뭐 기울기가 나오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직선의 방식 세우면 되지 뭐. 생략할게요. 생략할게. 자, 2번. 이거야, 이거. 그래서 파이, 콤마 0이 요 위의 점이야. 요 곡선. 자, 그럼 이거 미분하세요. 라고 미분해서 이제 뭐 도함수 구해야죠. 그죠? 자, 고백거리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뭐야? 코사인스 맞나요? 여기다 파이 넣을 수 있겠죠? 파이 넣어주고 기울기 구하시면 되고 점 있으니까 접선의 방식 세우시면 되고 괜찮네. 뭐 어렵지 않네. 그치? 나중에 진짜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어려운 거죠. 이 그리는 거 자체가 좀 사실은 난이도가 좀 높은 거고요. 그리지 않고 그냥 접선 하나 구하는 건 쉬운 거죠. 그냥. 자, 볼게요. 그 다음에 필수 2번이요. 자, 이 로그 함수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1인 접선이래. 기울기 1인 접선. 그렇죠? 그냥 바로 식으로 구하셔도 돼. 그래서 정민이 깨워줘. 너무 피곤한가 보다.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자. 기울기가 1인 접선. 그냥 식으로 구해도 되지만 그냥 예전 거 복습 삼아서 수원 복습할게요. 그냥 로그 함수 그래프나 그려보자. 예. 자, 얘 정근선 어디? x는 1, x는 1. 몇 코마 몇 지나가고 그냥 편한 거 2,0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밑이 2잖아. 2.71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였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와중에 기울기에 1인 접선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 1인 거 전부 적당히 몰라. 그냥 이렇게 생각했죠 뭐. 그럼 접점 x좌표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접점 x좌표 우리가 t, 이렇게 놓겠죠. 요것만 구하시면 끝이니까. 자, 그럼 미분해 봅시다. x-1분의 1 맞나요? 진수분의 1. 여기다 t 있는 거죠. t 넣으면 이게 기울기, 이게 1인 겁니다. 그쵸? t가 2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접점이 나고 접점하고 기울기 있으니까 식 세우면 끝. 뭐 저는 그렸지만 사실은 꼭 그려야지 풀리는 문제는 아니지. 그냥 연습 삼아서 그려본 거야. 그냥. 그려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2번. 자, 여기 접선, 요거의 접선을 구할 건데, 얘하고 평행하대. 얘랑 평행이니까 뭐 기울기는 알려준 거네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 2인 접선. 뭐 꼭 그리지 않아도 바로 그냥 식으로 푸실 수 있는데, 그냥 한번 그려보죠, 뭐. 이거 지수함수야. 0,1 지나겠죠? 밑이 2의 제곱이니까 증가함수겠네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기울기
2인 거 구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기울기 2인 거. 그래서 접점만 구하면 되는데 t, 2에 2t승 이렇게 놓고 이 t값만 구하면 끝일 것 같아요. 이 미분하시죠? 상상했죠?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여기다 t 넣을게요. 여기 기울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t가 0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접점 나오고 접점하고 기울기 2인 거 있으니까 끝. 접선.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래도 뭐 크게 난이도가 다르지 않아요. 필수 3번으로 가봅시다. 필수 3번. 자, 원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자, 원점은 이제 곡선 위의 점이 아니고요. 외부의 점입니다. 저 점에서요. 요 곡선. 자, 요거의 근 접선의 방식을 구하래. 됐죠? 우선은 그냥 단순히 접선 구하는 문제니까 여러분 이걸 나중에는 그려서 풀 텐데 그려서 이제 이거의 응용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걸 그릴 줄 모르니까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운 거라고 항상. 근데 그릴 줄 아직 몰라. 아직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못 그리고 식으로만 풀려고. 그냥 식으로만. 어떤 곡선이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접선 설정할 거야. 그러면 접점을 우리가 놓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접점은 t, t분의 lnt 이렇게 놓을 거고 이때 이제 기울기를 봐야 되니까 이거 미분하겠죠. 같이 해봅시다. 도함수 분수꼴이네. 몫의미분법 분모 제곱분의 자,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세요. 얼마? 1이요. 빼기에 자, 얘 그냥에다가 얘 미분하고 곱하세요. ln x 괜찮니? 괜찮아? 자, 여기다 t 넣을 거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여기까지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접점의 x좌표 t 빼고 y좌표 더하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지. 자, 이걸 구할 건데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냐? 저기 써있네요. 0,0 지나네. 근데 여기다 0,0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이때 t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y에 0 넣을게요. 자, x에 0 넣었습니다. 이렇게 약분할게요. 그러면 t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ln t 빼기 1인데 여기도 t. 그러면 여기도 또 통분이 돼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t 쪽 넘어가면 뭐 0이겠고요. 이 ln t가 1인가요? ln t가 2분의 1이겠고요. 자, 그럼 t는 로고 풀면 2의 2분의 1승. 이라고 쓰셔도 되고, 뭐 루트 2라고 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이걸 이제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됐죠? 뭐 이것도 할만하죠? 자, 필수 4번. 아직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자, 접선 개수. 자, a, 0. 이게 곡선 밖의 점이고요. 여기서 요거요. 자, 이 함수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요. 그럴 때 a의 범위, 저기가 a 값이 얼마면 어떤 범위를 가지면 접선이 두 개 나올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이제 수트에서 배웠듯이 어떤 fx가 있고요. 외부의 점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뭐도 두 개다? 접점도 두 개다. 그쵸?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는 접점, 우리가 t로 놓겠죠? 그래서 t의 개수가 두 개라는 얘기. 이렇게 해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접선 나오는 것만큼 접점의 개수가 있더라. 접점 하나하나. 그래서 접점이 두 개 나오도록 해라. 라는 얘기네. 해보자. 해볼게요. 자, 미분하자. 이거 고유문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썼어. 자, 앞에 거 그냥 썼고요. 뒤에 거 미분 했나요? 했나요?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됐죠? 묶어서 쓰자고요. 여기까지가 도함수입니다. 그럼 접선 갈게요. 접선. 접선에 x좌표 t라고 놓을 거니까요. 여기다 t를 넣어주세요. 접선의 기울기. 자, 접점의 x좌표 t면 y좌표는 저기다 넣어야죠. t에 2의 2t승. 여기까지가 접선. 괜찮나요?
이 접선이 a, 0을 지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 대입했을 때 t가 2개 나와야 됩니다. 자, y에다가 a 집어넣을 거고요. 자, x에다 a요. y에다 0입니다. 됐죠? 집어넣었어요. 수증 간단히 하려고요. 자, 봐봐. 식에서 양변에 그냥 우선은 간단히 할 건데 봐봐. 2t 플러스 1 이거부터 먼저 쓸게. a-t 요게 2의 2t승 t의 2의 2t승 더하기 0. 보통 식에서는 이렇게 공통이 있으면 공통으로 묶는다고 배웠어요. 왜냐면 이게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0이 아닌 수로는 양변을 나눌 수 있는데 2의 2t승은 항상 양수인 거 이해가죠? 이건 묶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묶어봐요. 어차피 필요 없어서 애초에 날리셔도 돼요. 나눠버리면 되고요. 그럼 남는 거 보면 t1은 2차 방식이네. 같이 해볼까? 마이 t제곱 넘길게요. 우변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1차항 뭐냐 1차 이렇게 하면 2at 마이너스 t인데 t 사주고 2at네. 그치? 2at 넘어갈까? 상성은 뭐니? 상성 a인가? a 넘어갑시다. 여기요 여기. 자 그러고 봤더니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t가 2개였으면 좋겠네. 그럼 뭐야? 판별식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a 범위권 끝. 여기까지. 계산 안 할게. 이렇게. 뭐 이거네 뭐 이거. 그나마 이제 응용 문제라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뭐 여러분 푸는데 아주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뭐 적당하네. 그냥 적당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우리가 배웠던 미분법을 이용해서 접선 구하는 것만 좀 해보면 됩니다. 이것도 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요. 한번 볼게요. 자, 필수 5번. 자, 이렇게 돼 있어. 매개 변수로 표현된 방정식이네요. 자, 그랬을 때 이 곡선에서 t가 2인 점, t가 2일 때 접선을 구해보세요. 그래서 얘들아 접선은 접점하고 기울기하고 이렇게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점부터 구해볼까요? t가 2일 때 이 곡선 위의 점은 뭐냐? 그 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거니까 접점을 구해보면 그냥 2를 넣으면 x좌표가 나오겠죠. 여기다 2 넣어볼까? 5분의 마산 맞죠? 여기다 2 넣어봐요. 5분의 2. 돼서 이게 접점이야.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기울기. 자, 미분하자. 미분. 도함수 구할 거야. 그럼 dy dx고요. 분모부자 dt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야, 요게 우리가 공식이었죠. 그럼 자, 갑니다. y를 t로 미분할게요. 요거. 목셈미분법.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겠습니다. 빼기 분자 그냥 쓰고요. 분모 미분에 곱하면 뭐야? 2t 제곱. 기자죠? 이렇게. 자, 네, 다시 더 분모 요 y를 뭐야? 거꾸로 썼네. 이치 뭐야? 여기가 x지? 제대로 썼어요. x를 t로 미분할게. 이거. 자, 역시 목셈미분법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자, 저거 분자 미분하고 분모 갖다 썼고요. 빼기 분자 그냥 갖다 쓰고요. 분모 미분하면 여기 2t 곱하면 되겠죠. 여기까지요.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어차피 이건 약분 되겠죠, 이거? 그렇게. 그럼 얘가 분모 이게 분자인데 이거 좀 그냥 간단히 좀 정리해 보시면 되고 t에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딱 집어넣는 순간 기울기 나오고 기울기하고 점이 있으면 끝난 거고 여기는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해본다. 뭐 이렇게 그냥 매개 변수 있으면 매개 변수 뭐 미분법 이용해서 그냥 도함수 구하면 되는 거네. 큰 차이가 없네. 그치? 그 다음 필수 6번. 이렇게 있네. 자, 이 위의 점이요. 0,2분의 1. 이 요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겠죠. 여기서 접선 구하세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 오케이? 자, 그러면 도함수 구해야 되는데 y는 이렇게 뭘 정리해. 자, 이거 무슨 함수? 그냥 양함수 말고 뭐 음함수. 정리 안 된 거니까 음함수.
음함수의 미분법 써볼게요. 자, 미분하면 2x는 미분하면 2x승이고, 자, 얘 미분하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됐죠? 여기 뭐 곱해야? dy dx. 이 미분하면 0. 괜찮죠? 자, dy dx 구해볼게요. 요거 이항하시고요. 얘로 나누시고요. 그렇죠? 괜찮죠? 자, 점은 이미 있고요. 접점에 x하고 y를 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x 넣고 x에 0 넣고 y에 2분의 1 넣고. 그럼 기울기 나왔고 끝. 점하고 기울기. 오케이. 이런 방식. 이런 방식입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 올라. 여기까지 좀 할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극대구수 좀 어려워. 조금 어려워.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좀 많이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좀 어려운 거는 이따가 오후에 할게요. 오후에. 자, 우선 함수의 증가 감소. 이것도 이제 수학 2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 가지고 그냥 복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도함수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3차 함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이렇게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뭐냐 그러면 f'x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우선 찾잖아요. 우리가 알파라고 베타라고.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가 있다면 자, f'이 양수인데 음수인데 양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놓고요. 즉 얘야. 2분에서 0 되는 포인트를 잡아놓고 우리가 이 아래다가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그렸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개념이 뭐였었냐? 그럼 f'이 양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었냐? fx가 증가하는구나 라고 해석했었어요. 그죠? f'이 음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뭐냐? fx는 감소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 자, 우린 적분까지 배웠었으니까 요 넓이, 이 넓이요.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 그러면 여기서는 함수값의 변화량. 이해가 있어? 여기가 F알파. 이게 뭐였어요? 극, 대값. 여기가 극, 소값. 맞나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여기가 지금 F알파 빼기 F베타였죠. 됐죠? 여기 F알파 빼기 F베타. 근데 이 F알파 빼기 F베타라는 거는 도함수 입장에서 보면 정적분 값이잖아요. 이해가 나요? 베타, 여기 알파 이렇게 해서 정적분 값인 거죠. 적분해서 알파 넣고 베타 넣고 뺐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적분 값. 근데 이 넓이를 해석하자면 이 넓이가 뭐다? 이 함수가 함수값의 차이다. 이렇게 기억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 내용.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거는 잠깐 복습한 거고요. 됐네. 다만 fx가 요 멘트하고 좀 다르게 fx가 전 구간에서 증가하는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구나. 근데 잠깐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쵸? 이해가 나요? 잠깐 머물렀다 올라가도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뭐 이런 표현들 기억나시죠? 그럼 fx가 증가함수입니다. 혹은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쵸? 반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 비슷한 표현으로 뭐라고 했었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표현도 기억나시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1대1 대응이려면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하든지 해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푸는 거였습니다. 다 기억이 나겠죠. 그쵸? 요 내용이 증가 감소 얘기고 미적분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다만 이제 2차 함수처럼 이게 3차 함수의 미분함도 2차 함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개형을 쉽게 알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좀 미분에서 좀 복잡한 형태가 나온 거 가지고 역시나 부호 판단하고 그 아래다 그리고 그러니까 도함수 아래다가 원래 함수를 그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릴 거예요. 또 하나. 극대극수 얘기도 수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함수의 극대극수. 지금 좀 전에도 3차 함수의 극대극수를 봤는데 3차 함수처럼 미분 가능한 함수도 있지만 뾰족한 함수들도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2에서도 이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뭐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다가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렇게 부드러운 구간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올라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부드럽다가 갑자기 뾰족해졌다 해볼까? 뾰족해지고 여기서 끊겨서 쭉 가다가
쭉 가다가 쭉 뭐 이런 함수 이렇게 해보죠. 뭐 그냥 아무렇게 그린 거야. 자, fx. 그럼 이 포인트들을 볼 텐데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알파 3, 여기가 알파 4. 이 정도 한번 볼까? 9군데. 9군데가 어디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니면 극대 극소도 아닌지를 판단해 봅시다. 우선 알파 1은 극 되겠죠. 극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여기는 극대입니다. 극대. 극대에다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좀 해보고요. 뭐 극소에다가 이렇게 뭐 이거 주황색인가?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알파 2는 극소. 알파 3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알파 4는요? 극대요. 극대. 알파 5 극소. 뾰족한 거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그쵸? 이게 극소. 알파 6 알파 6 극대입니다. 헷갈려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 정확한 개념. 여러분들이 극대 그러면 극대가 뭐니?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 그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요. 그냥 어떤 함수든지 다 통용이 되려면 거기 나와 있는 정의. 지금 3번의 정의를 좀 한번 보셔야 돼요. 뭐라고 나오는지 보실래요? 3번에 함수의 극대는 뭐냐? x는 a에서 극대려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그 부등식을 만족하면 된다. 자, 한번 가볼게요. 알파 6이 왜 극대인가? 그러면 알파 6을 포함하는, 얘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이니까 하나라도 좋으니까 아무 구간이나 잡아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요 알파 6을 넣었을 때 요 함수값이요. fx 어떤 함수값보다도 커야 돼.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최대값이 되면 됩니다. 자, 한번 봐주세요. 요거를 포함하는 살짝 구간 이 근처를 잡아보세요. 근처. 아무데나. 이 근처를 잡았을 때 얘가 최대값 맞아요? 맞죠? 그럼 극대입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럼 반대면 극소겠죠? 최소값 역할을 하면 극소예요. 그럼 자, 알파 8 보세요. 8이 극대예요? 극소예요? 알파 8이요. 극대, 얘가 지금 근처에서 최대값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얘가요? 이 근처? 이 구간을 포함한 요 살짝 근처 아무 데나 잡아도 이게 최대값이죠? 극대입니다. 극대. 그럼 알파 9는? 이건 극소고요. 그럼 알파 7은 뭘까요? 알파 7은 여기요, 여기. 여기는 얘를 포함한 구간을 잡아보세요. 여기. 상수함수 구간이죠? 여기 최대값이기도 하고 최소값이기도 한가요? 그럼 이건 극대인 동시에 극소. 둘 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극대일 때도 저거 체크하셔야 되고 극소일 때도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극대인 동시에 극소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정확한 개념인 거고요. 물론 이렇게 부드러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예요. 극소는 뭐야? 미분계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예요. 부호 변화를 보고도 관찰하셔도 돼요. 그건 어디? 미분 가능한 함수. 오케이? 그런데 우리 앞으로 되게 복잡한 함수 많이 볼 거야. 왜? 초월함수끼리 막 합성하고 절대값 씌워서 뒤집어 올리고 그걸 또 합성함수에 때려 넣고 막 킬러 문제들은 다 그렇게 복잡한 함수를 주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개념 가지고 보셔야 돼. 정확한 개념 가지고. 왜냐면 뾰족했다가 부드러웠다가 뭐 그리고 완전히 복잡한 함수들을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으로 우리는 풀어줘야 된다. 뭐 이 얘기. 됐죠? 그래서 뭐 이 얘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새로 나온 내용이 135쪽에 하나는 있긴 해요. 하나.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극대극소의 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뒤쪽에 나오는 건데 이거 그냥 미리 좀 땡겨다 하자. 그거 하려면 좀 필요하니까. 곡선의 모양이에요. 곡선의 모양. 이거 미리 할게요. 뒤에 있는 거. 봐봐. 일단 곡선 말고 이게 직선이 아니면 곡선이잖아요. 그쵸? 그럼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 무조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야, 곡선 그려봐. 그러면 곡선은 이렇게 물론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곡선이 뭐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 fx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뭐야? 그러면 이렇게 위로 볼록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위로 볼록. 어떻게든 직선이 아니게 그리면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뭘까? 얘네 특징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럼 미분계수 얘기하는데 자 봐봐.
제가 X값을 점점 키워볼 텐데 계속 다 넣기는 좀 힘드니까 한 3개 정도만 잡아서 관찰해 볼게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미분계수가 자, 요게 기울기였는데 요 기울기로 자, 요 기울기를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이거보다 이게 큰 거죠. 이거보다 이게 큰 거예요. 보이세요? X값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자, X가 커질수록 F'X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증가하는 겁니다. 아래로 블록의 특징은 F'X가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인정하나요? 됐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자, 우리가 fx가 증가할 때는 그거의 미분계수가 양수였죠. 그럼 이걸 함수로 보자면 얘가 증가하는 거면 얘의 미분계수인 더블 프라임이 뭐겠어요? 양수일 겁니다. 됐죠? 응? 자, 그래서 이게 두 번 미분한 더블 프라임이 양수다라는 건 뭐야? fx가 아래로 블록입니다를 뜻합니다. 이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양수 어쨌거나 자, 그다음 자 이렇게 세 개를 잡아볼게요. 세 구간을 그냥 관찰하려고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미분계수 접선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죠. 값이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f'x가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됐나요? 접선의 길이가 감소. 자 얘를 함수로 보자면 얘가 감소한다는 걸 얘를 미분한 게 음수란 얘기죠. 더블 프라임이 음수인 됩니다. 그래서 더블 프라임 음수면 뭐라고 해석한다? 아, fx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구나, 위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양수 음수는 구별하기도 쉬운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의 가장 간단한 함수가 이차함수거든요. 봐봐요. 여러분들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당연히 적용되나요? 외우는 것도 쉬워. 이미 생각하면. 왜냐면 얘가 소개해보면 되잖아. 얘 두 번 미분해봐. 한 번 미분하면 2ax 더하기 b. 한 번 더 미분해봐. 그럼 2a. 상수항만 남아? 이 상수, 이 상수, 이렇게 많아. 아니, 얘가 양수야? 그럼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 맞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그죠? 두 번 미분한 게 음수야? a가 음수겠네? 그럼 위로 블록이겠지 뭐. 그치? 이게 최고 차이. 이런 느낌으로 잡아놓으시면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은 이 더블 프라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라고 한다면, 보자고요. 삼차함수, 사차함수 우리가 눈으로 보이니까 개형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삼차함수 그렸지만 예를 들어 이제 복잡한 함수가 나와서 그래프를 바로 그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리기가 좀 너무 빡센데? 이런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요건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파, 베타는 잡았어. 이게 뭐냐면 식으로 미분해서 0 된다는 잡은 거야. 그래서 x는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는데, 이건 나왔는데, 식으로. 그럼 알파일 때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한 가지 방법으로, 뭐 보호변화를 봐도 되지. F' 보호변화를 뿔에서 마루가나 봐도 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두 번 미분한 거에다 한번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알파 쪽을 넣으면 알파가 포함된 구간을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위로 블록이니까 두 번 미분한 게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일 겁니다. 저 알파가 포함된 구간은. 그쵸? 그래서 이 알파가 위로 블록 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이거 가지고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 위로 블록은 극대인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x는 알파에서 극대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베타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겠으면 두 번 미분해서 베타를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수가 나오는 걸 확인했으면 이건 아래로 블록 구간에 있는 거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는 데니까 이거는 x는 베타에서 극소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계도 함수에 부어가지고 모양을 추론해서 극대극소를 추론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자주 쓰진 않아요. 자주 쓰진 않아요. 언제? 잘 모르겠을 때.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하던 방식대로 그냥 부호 판단하는데 잘 안 먹히면 그냥 두 번 미분하는 거 쓰긴 씁니다. 계산이 복잡한 것들은 좀 안 먹히거든요. 부호 판단 좀 하기 힘든 것들은 그냥 쓰먹긴 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 오케이? 넘어가. 이제 필수 문제로 가보자.
자, 필수 7번.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얘를 그려보세요. 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시험에는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이거 가지고 그린 다음에 뭐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그 실전 문제를 풀려면 단계별 결국 최종 목적은 저걸 그려놓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게 지금 그리는 거를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개요 기본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선 하나하나 습득하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그리는 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만 하냐면 당장 그리는 것까지 연습하면 좋겠지만 증가 감소까지만 한번 해보라는 거. 증가 감소만 한번 해봐라. 그럼 이 그래프 그럼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가 감소하는지만 알아도 대충 생김새는 나오니까 거기까지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증가 감소를 알려면 도함수 가지고 추론하는 도함수. 자, 우리 알지 이거? 목수민법 한다.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미분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저는 이거를 그려서 부호 판단하려고 해요. 그려서. 실전에서는 다 그려서 풀거든요. 그러면 부호 판단하고 싶은데 뭘 그릴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니 이 그래프 너무 빡센데? 이거 그려서 추론하기가?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생각만 하고 있냐면 그냥 F'에 부호가 궁금해서 그리는 거지 진짜 이 그래프가 궁금해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호는 얘가 부호에 영향을 미칠까? 제곱인데? 이거 항상 양수야. 그럼 얘는 부호하고 상관없는 애야. 그럼 결국 누구냐면 얘가 부호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맞나요? 그럼 저는 마이X만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X만 그리는 거야. 얘가 부호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얼마? 얘가 0일 때니까 이거 분자가 0일 때니까 얼마? 0을 경계해서 여기가 뭐야? 뿌리고 여기가 맞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나마나 아직까지는 개형의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건 얘가 원하는 요구사항은 아니고 그건 뒤에서 연습할 거고 0을 기준 얘는 뭐다? 잘은 몰라도 증가하다 뭐 할 거다?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다 라는 건 알 수 있겠다는 거. 디테일한 건 나중에 그려보고 이해가죠? 뭐 증가 감소 이건 알겠다는 거. 그래서 걔가 이렇게 썼죠. 뭐라고 썼냐?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구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무한에서 0인데 자, 이 0 중간 경계는 여기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데 증가 구간에 포함시켜도 되고 감소 구간에 포함시켜도 돼요. 저기는 중복이니까. 0이 지금 여기 대괄호 있으면 여기에서 뭐라고 써있어? 그냥 한번 보자. 여기에서 증가해요 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써도 돼? 이게 x가 0 이하 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주로 이제 미적분 답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간 쓸 때 저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거 보시면 0에서부터요. 봐봐요. 0 등호 들어간 거죠. 대괄호면 자 0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무한은 무조건 소괄호고 그래서 이게 x가 0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에서 감소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할 텐데 증간표 거기 증간표 표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해설지 보면 다 증간표 해놨는데 사실은 수투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증간표를 그려서 푸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가끔 학교 선생님이 증간표를 꼭 그려야 돼. 너네 안 그리면 나 감점할 거야. 라고 내신할 때 선생님들이 그냥 연습시키기 위해서 몇몇 선생님들은 증간표 꼭 그리게 하는 선생님이 있거든. 그럼 그땐 그리라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그리는지 정도는 한 번만 연습해 볼게.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푸는데 이 그림을 표로 만드는 게 증간표야, 그냥. 그럼 x에 따라서 f'의 부호가 어떻게 되고 들어서 f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 3단계를 전 지금 그림으로 그렸다면 그걸 표로 만들 건데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 그래서 0이잖아. 그럼 0이 경계겠구나. 그래서 0 왼쪽 구간을 점점점 0 오른쪽 구간을 점점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f'의 부호를 볼 텐데 이건 0이고요. 그쵸? 이 뿔에서 맞잖아요. 그러면 이 뿔입니다, 맙니다. 이걸 표로 그리는 거죠. 그럼 얘는 증가잖아요. 그 증가합니다를 화살표로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를 감소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증가표네. 됐죠? 근데 이거 표를 언제 그려?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풀 거라는 거야. 이제 표는 안 그릴게요. 안 그릴게.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0과 4 사이에서 요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세요. 그랬는데 자, 요겁니다. 요거. 나중에 요 함수를 그리셔야 돼요. 뒤쪽에서는 그려서 푸는 건데 지금은 그리는 거 말고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에 감소하는지 정도만 해보래요. 워밍업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도함수를 그려보겠죠. 도함수를 부호를 체킹하려고. 자, 미분하자. 미분하면 1이네. 루트 미분하면 뭐? 2 루트분의 1 기억나지? 2 루트분의 1. 2 루트분의 1인데 속함수 미분. 속미분의 얼마? 마이너스 2x. 이거죠. 됐죠? 부호를 판단하려면 이게 0인 거 만드시고 언제가 양수인지 언제가 음수인지를 판단할 건데 그럼 통분해 놓으셔야 돼요. 통분할게요. 이거 약분하자. 약분한 다음에 통분하자. 통분할게. 자, 여기는 루트 16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x 이거 맞죠? 그럼 얘가 0인 것부터 우선 찾는단 말이야. 그럼 분자가 0이겠죠? 맞아요? 분자가 0인 거 찾을게. 얘하고 얘하고 같다 이렇게 놓고 풀 거잖아. 그럼 양변 제곱하면 16마 x제곱이 x제곱이 이렇게 되고 그럼 x제곱이 얼마지? 8인가? 그럼 x는 뿔마 2루트인데 저 구간 내에서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한정돼 주었어요. 그러니까 2루트 2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2루트 2. 그럼 2루트 2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구간에서 양수일까 음수일까 F'이 인데 보통은 증간표에 의하면 그냥 증간표 그냥 아예 안 쓰려고 했는데 증간표에 의하면 만약에 한 번만 해볼게요. 그냥 거기 해설에 의하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2루트 2가 경계인 거 알았지? 그럼 2루트 2 왼쪽, 2루트 2 오른쪽이야. 그러면서 뭐 0도 있겠죠 여기. 그냥 이렇게 쓸게. 0, 4 사이 여기 구간을 좀 보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되는 거야. 여기 뿌리야 마야.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응? 모든 개념서에는 2루트 2가 루트 8이잖아. 그거보다 작은 거. 0보다 큰 거니까 이거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1 넣어봐 여기다. 얘는 어차피 늘 양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양수야 무슨? 1 넣으면 얼마냐? 루트 15 빼기 1 양수지. 그 양수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럼 루트 8? 루트 8보다 큰 게 뭐 있을까? 루트 9? 루트 9? 3 정도? 3 넣어봐 여기. x에 3 넣어볼까? 그러면 루트 7 빼기 3? 응? 음수네? 그래서 음수. 그래서 f는 어떻게 돼? 증가하다 감소하는 걸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했죠? 적당한 수를 대입해 본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괜찮은 방법이야.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는 것도 항상 탁월한 방법인데 보통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나중에 이제 준킬러나 킬러까지 풀어야 되잖아. 그럼 다 그려서 풀지.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숫자를 넣어서 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알아는 두시고, 응? 나중에 이제 준킬러 대비도 할 겸. 그럼 어떻게 부호 판단을 하면 좀 좋겠냐. 여기서 때 부호 판단할 때 얘는 뭐 어차피 늘 양수니까 필요 없고 두 함수가 뺄셈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함수 따로 그립니다. 두 함수를 뺄 때 부호 판단은 두 함수를 따로따로 그리시는 거야. 그냥 한 그래프 안에. 근데 이럴 수 있겠지. 저 이거 못 그리는데요? 그러면 숫자 넣는 겁니다. 자기가 그릴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숫자 넣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근데 그릴 줄 알면 그리는 게 더 빠르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게. 자 보세요. 이 그래프는 이제 앞으로 다이렉트로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사실 고1 때도 배웠던 그래프입니다. 고1 때 무리함수라고 배웠는데 무리함수 여기 안에 1차 들어간 거 배웠는데 사실 마x 제곱인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 물론 개요에는 안 나오죠. 이게 뭐였죠? 이거 그래프 뭐게? 아는 친구 잘 모르겠어? 양면 제곱해봐. 제곱해볼게. 보여 이제? 넘어기게 볼까? 뭐야? 원이야 원. 원인데 내 마음대로 제곱했잖아. y는 루트야. 뿔루트야. 마루트가 아니고. 맞아? 왜냐면 이거 풀 때 이거하고 이거 똑같지가 않냐. 이거 풀면 뿔루트도 나오고 마루트도 나오는데 꼭 뿔루트잖아. 그래서 처음 거 부호 따라가야 되는데 y가 늘 양수인 거 보여? 그래서 원 중에서 y가 양수니까 반원입니다. 반원. 오케이? 그래서 제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세요. 좀 봐봐. 근호 안에 마x 제곱 들어간 거 뭐라고? 반원. 원인데 반원.
근호 안에 마 x제곱 들어가면 반원.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얘 너 마사하고 4. 그쵸? 반지름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이렇게. 얘가 된 거죠? 그럼 저 요 노란색 너무 그리기 쉽죠? y는 x인데 뭐. y는 x. 그래서 y는 x 그렇게 쓱 이렇게 그렸어요. 자, 보세요. 지금 빨간색에서 지금 노란색 빼는 거죠. 당연히 교점은 우리가 구해놓은 상황이에요. 3. 그럼 그림으로 봤을 때 뭐야? 빨간색에서 노란색 빼면 3 왼쪽은 뭐니?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플러스, 여기다 보통 플러스로 씁니다. 빨간색에 노란색 빼면 아래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음수겠죠? 여기다 음수라고 쓰고 요 아래다 도함수일 때 3을 기준으로 해서 아 여기는 증가하는군, 여기는 증가하다 감소하는군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물론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또 배우고요. 뭐 말인지 이해가시나? 뺀 함수의 부호를 판단할 때는 각각 그린 후 교점 구한 거에 좌우의 부호 변화를 본다. 그래서 이게 실전풀이 사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 거야. 오케이.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88번. 자, 여기 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라는 거는 그냥 전체 모든 실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 구간에서 그냥 감소하는 감소함수였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네. 그럼 계속 감소하려면 모든 X에 대해서 음수여이면 되죠. 미분 계수가. 물론 잠깐 등호 들어가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미분해 볼게요. 자, 고배미분법. 자, 앞에 거 미분했고요. 뒤에 거 그냥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썼어요. 뒤에 거 미분했죠? 하셨나요?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됐죠? 이렇게. 자, 2의 마이너스 x를 묶어보자.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럼 마 x제곱 있고요. 마 ax 있으니까 2마 ax네. 그 다음에 상수항 뭐야? a마 5. a마 5. a마 5. 이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차피 2의 마이너스 x승 이건 늘 양수잖아요. 양배 나눠버리면 뭐 부호에 전혀 지장이 없죠. 자, 요겁니다. 요거 요 2차식이 항상 0 이하여야 돼요. 얘는 4였어요. 그럼 이거죠. 위로 볼록인 게 항상 x축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닿아도 상관없는, 이게 닿아도 접해도 상관없는, 그럼 판별식으로 푸는 거네.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쓰시면 되고요. 그럼 A에 관한 2차 분식 푸시면 범위 나올 거야. 계산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 함수가 있는데 걔가 x가 3 이상의 구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증가했으면 좋겠대. 그럼 요 구간에서 제 F'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증가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A 범위를 구해봐라. 뭐 미분하지 뭐. 미분해 보면 A 빼기 lnx 미분하니까 봐. x분의 1 요게 요 구간 x가 3 이상에서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대. 이거 그려보지 뭐. 얘 그려볼까?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나? 자, 우리가 지금 요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요거. 자, x는 0, y는 2. 기억나죠? 이거 1할 때 배운 거야. 분모 0 되는 거. 예. 정근선 2개야. 이거 가지고 너 그려볼게. 그러면 분자 음수니까 이쪽에 그리겠죠. 이쪽에. 이쪽은 필요 없어. 3 이상만 필요해. 우리는 3 이상만. 3 이상의 구간이니까. 그래서 3이 있겠죠. 어디? 거기서부터 요렇게 정근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함수네요. 얘가 됐죠?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a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됐죠? 이게 x축보다 늘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y는 0이. 됐죠?
그래서 얘가 늘 양수죠. 그럼 A마 3분의 1이 0보다 커야 되는데, 뭐 여기 0 등호 들어도 되네. 그 A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요. 끝났네. 이렇게. 뭐 이 정도는 뭐 아주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자, 그 다음 필수 9번을 좀 보겠습니다. 필수 9번. 자, 얘는 이제 뭐까지 구해보라고 하냐면, 이제 조금 더 확장한 연습. 야, 증가함수 말고 극값까지 구해봐. 근데 큰 차이는 없어. 그 극값 구해봐. 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야. 나중에 뭐 그래프 그리라고 하겠죠. 그쵸? 한번 해봅시다. 응?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알면 극값이 어디가 극대이고 극소인지 아니까. 미분해 보려고. 미분해 볼게. 고백미분법. 인데 하나 2x승이지. 그럼 바로 할까 그냥? 원래 여기 괄호 안에 있는 함수 그게 미분한 거 더하면 되지. 그치? 자, 얘에다가 얘 미분하면 뭐지? 자, 그냥 해봐. 여기다가 얘 미분한 거. 사인 미분하면 코고, 코 미분하면 뭐야? 마사지. 얘하고 얘 더하는 거지. 그럼 사인 사라지고 코만 2코 되는 거 보이니? 그럼 2x승에 2 코사인. 요거네, 요거. 됐죠? 요거 부호 판단할 건데, 넌 생각해봐. 누구는 항상 양수냐면, 얘는 상관없잖아요. 얘는 그냥 늘 양수잖아요. 그 부호에 전혀 지장이 안 줘요. 그럼 저는 코사인만 그릴 거라는 거죠. 코사인만. 오케이? 코사인 그리는데 어디?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죠? 다시. 여기가 지금, 맞네. 여기 2분의 파이고, 여기 2분의 3파이죠? 됐네. 이 0 되는 거, 이게 0 되는 거 찾은 거예요. 코사인이 0 되는 거 두 개 찾은 거죠. 괜찮죠? 그다음에 부호 변화를 보시면 여기 뿔이요. 이게 F'의 부호입니다. 그럼 됐네. 뿔에서 마로 가니까 여기가 대. 그래서 극대값 구하세요. 그러면 뭐 하면 돼? F'이 아니고 F2분의 파이 구하면 되고요. 극소값 구하세요. 그러면 보이시죠? 마에서 뿔로 가는 F2분의 3파이 구하면 되죠. 괜찮나요?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계산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 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호 판단이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이계도함수 한 번 더 미분해서 양순점수식 봐도 된다고 했잖아 아까. 그게 그 아래 풀이에 나와 있거든요. 다른 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더 귀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호 판단이 되면 여기서 끝내지 누가 이계도함수 쓰냐는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가 더 오히려 그냥 이거 부호 판단이 감당이 안 되는 식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킬러 문제 풀다 보면 좀 나와요. 그러면 이계도함수 쓰긴 써. 오히려 부호 판단이 잘 안 되면 이계도함수 쓰긴 써. 그래서 알아는 둬야 돼. 알아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까칠한 편이기 때문에 9-1을 좀 훈련을 하고 가야 돼요. 9-1에 지금 4개 있죠? 그 4문제의 극대국소를 지금 구해보세요. 부호 판단하는 거 연습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펜을 드세요. 쫄지 말아요. 펜을 들어봐요. 4문제 풀어서 극대국소 나오나 한번 보셔야 돼요. 극값 있는 거 다 구해보세요. 9-1에. 자, 3번이요. 기본적으로 식을 보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시간의 정의역이 있어. X를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통 정의역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봐봐. 로다 3지. 라고 했을 때, 기본꼴을 좀 보자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y는, 뭐 예를 들어서 2x 이런 거야? 이런 거 x에 못 넣는 거 없어요. 그냥 정의역 한정돼 있지 않아요. 지수함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사역함수요? 뭐 x에 못 넣는 거 있냐? 없어요. 그냥 다 넣으셔도 돼요. 이것도 상관없어요. 다항함수 중에서 뭐냐면 다른 게 이제 분수꼴에 분수함수하고
루트 있는 무리함수하고 다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한정된 범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x는 뭐는 못 나? 1은 못 나요. 1 제외하고 그냥 식만 보고도. 그런데 분수함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쳐봐요. 요식 분모 0 되는 x가 있을까? 저 2차식 그려보시면 0 되는 거 없어요. 분모 0 되는 거 없어요. 판별식 해보시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범위 다 되죠. 그때 그냥 분모가 0 되는 데는 못 넣는다. 그리고 자 로그 함수 하나 할게요. 로그 함수는 있죠. 로그 함수는 우선 다음 함수 중에 자 루트. 얘들 x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나요? x에 뭐 넣을 수 있죠? x에 뭐 넣을 수 있어요? 뭘 못 넣어요? 음수 못 넣어요. 그래서 x가 0 이상인 수만 넣을 수 있다는 거. 이해 갔죠? 그럼 또 lnx 그러면 x는 뭐만 넣을 수 있어요? 양수? 0은 못 넣는 것 같아요. 양수.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함수 중에서 그냥 식 안에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크게 얘예요. 얘. 분수꼴의 함수는 분모가 0 되는 건 제외하시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되고 무리 함수는 근호 안에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로그 함수는 이 진수가 항상 양수여야 되는 x만 넣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이해 갔죠? 이 정도는 그냥 상식선에서. 그러면 이것도 x를 전체를 다 넣는 건 아니고 여기서 로그 x가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x가 양수인 데만 정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양수만 넣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 이제 부호 판단할 거니까 도함수 구해보고 부호 판단해보자.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썼어요. 됐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할 텐데 합성함수야. 겉함수가 제곱입니다. 그래서 2에 lnx의 1승 여기까지가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lnx 비만 거이고 됐죠? 그래서 xx 이게 100분의 1 사라져요. 됐네. 이렇게 됩니다. 된 거죠? 그러면 얘를 지금 0 되는 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선 lnx로 묶어보려고요. 그럼 ln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우선 0 되는 걸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lnx가 0이거나 아니면 lnx가 마이너스 2거나 그럼 x는 2의 0승 1이거나 2의 마이너스 2승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나? 오케이. 그럼 이걸 부호 판단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얘네가 경계니까요. 요 사이에 있는 수들을 넣어봐. 1보다 좀 큰 거, 1보다 좀 작은 거 이런 거 넣어봐도 되고요. 숫자를 넣어서 판단해도 되죠. 뭐 그건 늘 가능한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려서 판단하겠다 그러면 얘는 아까 빼져 있는 건 했는데 빼져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곱해져 있는 거. 곱해져 있는 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를 통째로 그냥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리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치환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치환.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라지 x로 치환한다고 쳐봐. 얘를 라지 x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통째로 함수를 그려볼 거면 이해가나? 라지 x 입장에서 자 라지 x 입장에서 여기 라지 x 입장이잖아요. 저 함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하고 0쯤에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거 아니에요? 그쵸? 라지 x 입장에서 그런 거고 라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이거죠 이거 이때는 이게 이거 x로 바꿔버리면 2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여기가 스몰 x로 좀 바꿔버리면 1이에요 1. 그러니까 1. 괜찮아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부호가 뿔, 마, 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뿔에서 마로 바뀌는 거예요. 여긴 극, 대 포인트. 여기는 뭐예요? 마에서 뿔로 바뀌는 거. 여긴 극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lnx를 하나의 x처럼 봐서 요 이차 함수를 그려서 부호 판단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오케이? 다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치환한 거 자체가 어떨 때냐? 증가함수일 때는 가능한 예라는 얘기다. 이 lnx 증가함수인 거 이해 가나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혹시 이게 감소함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뒤집어야 됩니다. 극소가 아니고 극대예요. 뒤집어야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그거는 왜 그런지 한번 집에서 고민해 보시고 이건 나중에 준킬러나 이런 거 풀 때 왜 그런지 좀 자세히 설명하죠. 어차피 뒤에서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근데 보통은 감소함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증가함수 형태면 그냥 이렇게 치환한 형태를 가지고 그냥 이차함수 간단히 그려서 부호 판단하셔도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케이. 그 다음 4번. 자, 요 구간이 있네. 요 구간 내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뭐 부호판단 미분한 다음에 해보자.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지. 이게 겉미분. 속함수 미분하면 2. 괜찮나요? 이렇게 됩니다. 우선 얘가 0 되는 거 찾아야 되겠죠? 요 방정식 풀어야 되네. 맞지? 방정식 풀려면 이 상태에서 못 풀잖아. 그럼 요 EX 풀어야 돼. 백악 공식. 근데 사인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백악 공식 3개 있지, 3개. 그래서 저는 코사인 EX 대신에 뭐라고 넣을 거야? 그러면 코사인 EX 대신에 뭐라고? 불러봐. 뭐였어? 1-2사제곱이었습니다. 공식들이 워낙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막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점검하세요. 자, 그럼 여기다 1-2사제곱을 넣어볼게.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냐? 마4사제곱, 마4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x, 더하기 2. 이겁니다, 이거. 됐죠? 이게 0 되는 거 찾겠다는 거야. 이해했나요? 위에 있는 이거 똑같죠? 0 되는 거 찾을게요. 그럼 마 2로 나눌까요? 마 2로 나눌게요. 마 2로 나눌게. 마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1, 2에 1, 1에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sin x 플러스 1. 2 sin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됐네. 됐어. 그럼 sin x가 제가 0이 되는 게 sin x가 마이너스 1인 거 또는 2분의 1인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0서부터 파이까지니까 0서부터 파이까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sin x가. 그럼 마이너스 1인 건 안 나오죠? 2분의 1인 것만 나오겠네요? 2분의 1인 거. 6분의 1인 거 누구 나와요? 얘가 6분의 파이, 여기 6분의 5파이 됐어. 그래서 x가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가 나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극대인가 극소인가 알려면 6분의 파이보다 좀 작은 거 큰 거 넣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 뭐 30도보다 더 작은 거 뭐 넣을 거야? 애매하잖아. 그치? 뭐 4분의 파이 넣어도 되지. 뭐 그렇게 해서 판단해도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알아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좀 제대로 해보자면 얘는 그래프 그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얘보다는 이걸 살릴 것 같아, 저 같으면. 이거를. 그래서 얘 빼기 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 노란색 뺄셈 구조니까 얘를 노란색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빼고 얘 노란색에 빨간색 뺀 거에 부호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뺄셈 구조니까. 그럼 좀 편하지 않을까? 그치? 제가 한번 그려볼게.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는 건데 뭐. 얘 2사인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자. 2사인. 2사인은 그냥 주위가 파이니까 2사인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지 뭐. 얘가 2고 여기가 파이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 그릴 거 아니야? 얘는 주위가 지금 얼마야? 파이인가 파이? 2x니까? 맞아? 그럼 파이면 여기다가 지금 다 그려야 되는데 2서부터 이렇게 그리겠죠 뭐 여기서부터. 이거 아니야? 제가? 그럼 당연히 이거 만나는 건 이미 구했다니까 식으로. 어디 갔어? 여기 식으로 구했어요. 이게 6분의 파이구나. 6분의 5파이라고 구했다니까 여기서. 이제 부호 판단. 자, 우리 누구 빼는 거야? 노란색에서 빨간색 빼는 거야? 노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여기 뭐야? 뿌리지. 그럼 보통은 이제 접하지 않고 이렇게 교차하잖아? 그럼 부호는 무조건 뿔마 반드시 교차합니다.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하나만 딱 찾고요. 뿔 이렇게 그냥 계속 교차해서 쓰시면 돼. 부호만. 첫 번째 부호만 잘 판단하면 되지. 된가? 그럼 뿔에서 마로 가는구나. 너 극대구나. 마에서 뿔로 가는구나. 너 극소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이해가지? 응? 그래서 뺄셈 구조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야. 느낌 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럼 필수 10번으로 가볼까? 필수 10번.
처음에 미수 A, B 두 개 있어요. 자, 근데 얘가 x는 1에서 극소값 6을 갖는답니다. 6 가지고 극대값 구하래요. 해볼까? 자, 우선 1에서 극소값 6을 갖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자, F1이 6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극소 갖는 거니까 F'이 1에서 미분계수 0이겠지 뭐.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 가지고 풀면 되네. 그럼 AB 나오겠다 이제. 자, 그냥 계산기 좀 넣어볼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요. 자, 제 미분 좀 해보죠. 미분하면 A 더하기, 자, 이거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마이너스 B, 이거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네. 저기다 1 넣었어요. 1 넣으면 지금 4분의 마이너스 B 0 됐죠? 뭐 이거 두 개 연립했다고 치자. 쳐. 그럼 A가 2 나오고 B가 8 나온다고 거기 써있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자, 그다음 극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 도함수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그지? 도함수 다시 A에다 2 넣으시고요. B에다 8 넣어볼게요. 이거죠. 자, 얘가 0 되는 거 찾을 건데 부호 판단을 쉬우려면 통분하라고 했죠? 통분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8 이거야 이거. 이것도 뭐 그냥 전개해서 보셔도 되고요. 전개해서 봐도 되고. 정리 여기서 멈출래요. 그냥 얘 0 되는 거 찾을까 그냥. 이 정도면 뭐 계산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분자 0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4인 거. 그럼 x 플러스 1이 2나 마이너스 2인 거. 그럼 x는 2라고 마 3인 거. 1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뭐 3 마삼에서 뭐 극되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부호 판단 정확하게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물론 이걸 통째로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빼기니까 뭐 그냥 귀찮잖아. 얘 따로 이렇게 그릴까 그냥? 다 통째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금 축이 뭐 이렇게 있겠죠. 저 노란색 그려보면 마이너스 1,0 지나는 노란색 부분 이렇게 된 애가 있을 거고요. 8을 빼세요 라고 했으니까 8이 이렇게 y는 8 이렇게 있겠죠. 빼는 거고 교점이 지금 여기가 마삼이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지금 노란색에서 보라색 빼는 거니까 노란색 보라색 빼니까 뿔, 마, 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극대인 거 알죠? 그렇죠? 뭐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F 마삼 여기 극대값이야. 처음 주어진 식에다가 마삼 넣으시면 답이라는 거. 여기까지 됐지? 뭐 그 아래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면 될 것 같아. 그 아래는. 자, 1번 한번 보자. 1번. 자, 이렇게 된 함수가 극대값도 같고 극소값도 같고 둘 다 존재하려면 A의 범위가 뭐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해보죠. 그럼 미분해서 부호가 뿔에서 마, 마이너스 뿔로 이렇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봐요. 자, 미분하면 얼마? 1 빼기 뭐야? x분의 a. 자, 이거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얘 부호 판단할 거니까 통분하세요. 통분. x제곱 통분하면 x제곱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가 0이 되면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x제곱은 늘 뭐 양수니까 얘 가지고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괜찮나? 이거. 그런데 주의하실 게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식을 잠깐 봐봐. 여기 누가 있냐 그러면 lnx가 있어요. lnx. 됐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시간에 들어가 있다는 건 정의역이 정해져 있어요. X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만 넣을 수 있죠? 양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X가 양수인 데만 그려야 되는 애입니다. 오케이? 이게 제한 범위가 있어. 요 범위 내에서 요 노란색 요 식이 0이 되면서 뿔말을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려볼까? 봐봐. 너 이참수잖아. 저 아래로 블록인데요. 그래서 X축과 만날 거예요. 너 몇 개 만나려고? 저 2개 만날 건데요. 그래서 뿔에서 마로 가는 극대도 있고요. 마에서 뿔로 가는 극소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런데 실제 이 노란색은 어디만 그린 거냐? 저는 이렇게요. 0 오른쪽만 그렸을 때 이렇게 돼야 돼. 이해했어요? 0 오른쪽만 그렸을 때 저렇게. 그럼 사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다 0보다는 어때야 돼요? 큰 두 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서로 다른 두 근 가지고 안 되고요. 두 양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 범위가 있어. 오케이? 내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다 이럴 때 식 몇 개 쓰지? 기억 안 나? 3개 써서 풀면 3개. 우선 판별식 0보다 어떻다. 그다음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둘 다 양수예요. 그럼 뭐죠? 근각계산기 두 근의 합이 뭐? 양수. 곱이 뭐? 양수. 요 세 개를 연립해서 풉니다. 근데 곱이 뭐 1이었어요? 1이 양수인 건 이건 뭐 쓸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 써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양수입니다. 그랬으니까 얘 푸시면 마이너스 2하고 2 바깥쪽이죠? 또는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 근데 합은 근각에서 하는 게 a지. 그 양수예요. 그럼 이 둘의 공통범위니까 누구겠어요? 자, a는 2보다 크다. 됐죠? 응용 문제. 됐습니까? 헷갈리면 얘기하시고. 괜찮은가? 자, 그러면 하나 더. 2번. 2번 봐봐. 얘가 극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호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지. 저는 얘네가 F'의 부호변화가. 그럼 미분해보자. 자, A가 되고 요 미분한 뭐야? 마이너스 3 sin X. 자, 얘가 0이 되면서 부호변화까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범위를 구해보세요.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우선 뺄셈 구조잖아요. 뺄셈. 그러면 저는 두 개를 그릴 것 같아요. y는 a라는 이 앞에 있는 상수함수 뒤에 뺄셈 빼고요. 3 sin x. 뺄셈 구조일 땐 이 두 함수를 그려서 푸는 거야. 그렇지? 근데 범위 따로 없나? 범위 따로 없을 때 sin x 다 그리는 거네. 전범위. 한 주기만 그릴게요. 그냥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주기만 그렸습니다. 물론 여기 계속 반복돼요. 얘가 3이고요. 여기 마3이고 여기 제가 지금 얘 그린 거야. 됐죠? 그럼 봐봐. 이런 제가 얘를 그리는데 y는 a를 그리는데 y는 a를 이런 데서 싹 그어버려? 만약에 이렇게 그어버리면 어떻게 돼? 교점이 발생하는데 이 교점이 극과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 a에서 얘 빼는 거죠. 자 지금 이 상수함수 이 초록색에서 흰색 빼는 거예요. 그럼 초록색에서 흰색 빼면 이 플러스인 거 맞아요? 그쵸? 초록색에서 흰색 빼면 아래 것을 위에 거 빼니까 음수예요. 뿔, 마, 뿔 하나만 하면 교차돼. 그럼 여기는 극, 대, 소 이런 게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이렇게 근이 나오면 되는데 이 방정식 근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러면 a가 어디 있으면 돼? 아싸리 이렇게 위에 있거나 안 만나게 아니면 어디? 아래 있으면 돼. 아래 있으면 돼.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a가 자 봐봐. 3보다 그냥 위에 있으면 돼. 또는 마3보다 아예 아래 있으면 안 만나잖아. 안 만나면 되는 거지. 이거 0 되는 거. 그런데 혹시 접한다면 즉 a가 3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거 0 되는 거 근이 생기잖아요. 근이 생겨요. 그런데 봐봐요. 얘에서 얘 빼는 거예요. 얘에서 흰색 빼세요. 뭐예요? 플러스
이거 더 위에 있죠? 뭐예요? 플러스. 이거 봐봐요. 이 교점 기준으로 뿔뿔 부분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접할 때는 괜찮아. 접할 때는 그 값이 아니야. 미분에서 0 되긴 하지. 여기가 미분에서 0 되긴 하는데 여기가 그 부분은 없다니까. 그 값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상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고 자 넘어가서 10번 14번 15번 뭐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연습 문제 10번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네. 같이 볼게요. 네, x가 지금 0보다 큰 범위에서 있는데 사실 저거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여러분이 ln x가 있으니까 x가 무조건 양수인데 라고 체킹하셔야 돼요. 오케이? 저거 안 줘도 양수인데 이렇게. 근데 얘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오랜만에 또 나왔네. 수초에서 많이 보던 표현.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해야 되고 1대1 대응들이 어떻게 생겼어?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감소하든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fx 자체가 증가함수든지 계속 증가하는 애든지 또는 계속 감소하는 애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렇죠? 증가감수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죠. 얘랑 미분해보면 대충 상황이 나오겠죠? 미분해볼게요. 자, 여기 미분하면 x분의 a마 8 이렇게 되겠죠? 이겁니다. 근데 이 부호를 좀 보고 싶은데 통분하려고 해서 자, x 통분할게요. 그럼 저기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마 8 이렇게 되죠? 자, 얘 부호를 좀 볼 텐데 x가 양수 이것 때문에 당연히 양수고요. 얘는 양수니까 부호에는 전혀 지장은 안 미치고요. 이 분자 부호 보셔야 돼. 분자. 근데 얘만 놓고 보면 얘 위로 볼록합니다. 항상 얘가 부호가 똑같으려면 이게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위로 볼록이에요. 계속 음수인 건 가능해요. 계속 음수.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 쪽으로 가는 건 괜찮죠. 자, F'이 항상 음수가 되게 할 수 있냐? 그건 가능해. 왜?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저 빨간색만 그리면 이렇게 X 아래에 있으면 항상 음수잖아요.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누가? 얘가 항상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다 그리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양수인데만 그린다 이랬는데 요 함수만 놓고 보자면 이 함수 지금 표준을 바꾸면 어떻게 돼? x 여기 얼마야? 230 뭐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나요? 이해가요?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인가? 그치. 거기다 마팔 되려면 얼마여야 돼? 마팔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붙으면 지금 요게 요 함수 그린 거네. 2분의 3이잖아. 그치? 0보다 오른쪽 그리세요.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 그린 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a-2분의 7이구나. 그럼 a-2분의 7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혹시 등호 들어도 될까? 이렇게 해서 감소할 때 감소하다 잠깐 미분한 거 0 되는 건 상관없죠. 감소에 상관없습니다. 등호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여기하고 이렇게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접하는 것까지는. 그래서 a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분자리 이렇게. 문제들이 좀 어려워진다 이제. 내고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으니까 뭐 1, 2, 3? 1, 2, 3, 3개. 뭐 이렇게 돼요.
괜찮나? 13번만 풀어보자. 자, 이 두 종류의 함수를 그려봐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얘하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이 y절편 t가 y절편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그래서 이 t값 바꿔가면서 직선이 기울기 일자리 있으면 위아래로 쭉 t값 바꿔가면서 요거 만나는 교점 개수를 GT라고 놓을 겁니다. 이 GT라는 건 이제 이 T값에 따라서 여기에 막 교점이 2개였다, 3개였다, 뭐 4개였다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T가 A에서 불연속이래요. 근데 불연속인데가 한 군데 나와야 되는데요. 불연속이 한 군데 나와요. 됐죠? 그랬을 때 K값을 구하세요. 여기 K가 어떻게 되면 불연속이 하나 나올까요? 이건데.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로그 함수나 저런 거 가지고 풀 거긴 하지만 엄밀히 보자면 이 유형은 수학투에서 봤단 말이죠. 수학투에서. 그럼 봐봐요. 수학투에서 이런 거 봤었어요. 봐봐. 수학투에서 이런 거요. fx는 t. 자, 이거의 교점 개수가 gt입니다. 이렇게 나갔다 해볼게. 자,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fx. 자, t를 바꿔가면서 교점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교점, 여기다 t 그러면 교점 개수 몇 개? 0인데 0.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0에서 하나로 바뀌었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불연속 t인 거 이해가요? 이 t 값이 불연속인 거? 불연속이라는 게 뭐야? 개수가 바뀔 때가 불연속 아니야? 개수가 바뀔 때가 툭 끊어지는 거잖아. 한 개에서 갑자기 세 개로 늘어난다는 거 이런 거. 그럼 또 어디야? 두 개 가다가 언제? 맞아? 불연속? 맞지? 세 개로 바뀌었잖아. 그럼 또 개수 바뀌고 그러다가 또 어디? 여기. 불연속 포인트가 지금 세 군데죠. 제가 다 뭐 할 때 구했어요? 접할 때. 오케이? 접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점 개수는 언제 바뀐다? 교점 개수가 불연속인 거는 뭐 할 때? 뭐 할 때?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요. 접할 때입니다. 이해하나요? 수학2 그래서 배운 거. 접할 때. 그럼 잘 봐봐. 자, 키를 쭉 올려보는 거야. 불연속이 몇 개입니까? 이거 수학주도 연습하자고. 하는 거 이해가? 여기 접할 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개수가 바뀌죠? 2개, 0개, 1개, 이렇게 바뀌죠? 근데 여기는 불연속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래다 그럼 몇 개? 2개, 2개 변화가 없죠? 오케이? 저렇게 스치듯이 접하는 거. 그래서 접하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고 후보입니다. 후보. 접할 때라는 게 후보입니다. 후보예요, 여러분. 이해가나? 그러면 이런 거 뒤집어 올리는 함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절대값 씌워서 여기 x축 아래에 있다 그러면 x축 아래 막 뒤집어 올리는 함수들도 있지 않을까? 얘가? 그럼 예를 들어서 잡아봐. x축이 여기 있어. 이게 x축이라 x축을 뒤집어 올려볼게 하면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이게 만약에 fx를 제가 뒤집어 올리는 함수라고 생각해. 뭐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몇 군데서 불연속일 것 같아? 여기 봐볼까? 여기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0개에서 늘어나서 여기 불연속 맞지? 쭉 올라가다가 여기 지금 여기서 그거 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치? 접할 때니까 지금 안 되는 거 구하려는데. 하여튼 이렇게 접할 때, 자, 접할 때로 생각해봐. 됐지? 우선 여기까지 기본 베이스 개념이라고. 베이스 개념. 10초에서 한번 해봐. 이 기울기 잃은 거를 쭉 했을 때 접하게 만들 건데 어떤 상황인지 우선 얘부터 그려보세요. 그려서 풀어야 돼. 얘 그려. 얘 몇 코만 몇 지나? x에 뭐 넣으면 돼? 이렇게 넣으면 돼. l은 1이 0이니까 x에 뭐 넣으면 3 넣으면 3코마 0 지나는 거 이해가요? 괜찮나요? 2일 때가 지금 정렬선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거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거지. 이게 y는 l에 얘를 우선 그려놓으세요. 저건 아직 못 그리겠죠. x 플러스 k는 아직 못 그리겠어요. 그런데
어쨌건 얘만 있어도 우리는 x 플러스 t를 어디일 때가 경계가 될 거냐? 당연히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그래서 얘랑 기울기 1인 접선을 한번 그어보자. 기울기 1인 거잖아. 맞나? 그럼 얘의 기울기 1인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거는 접선들이 다 경계선이니까. 접선 가지고 푼 거잖아. 이 문제 유형 자체. 그렇지? 그러면 얘 가지고 접선 구해볼게. 자, 이거 미분해. 같이 해봐. 미분했어요, 유샤. 미분했어요. x에다 뭐 넣으면 1 되지? x에 얼마 넣으면 1 되는 거야? 1이어야 되잖아, 접선의 길이가. 그럼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잡아봐. 여기 3, 지금 어디냐면 3,0이야. 3,0에서 쫙 접선 그었어. 여기서 3 넣으면 1이니까 요게 얘의 접선이고요. 기울기가 1이고요. 3,0 지나니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 접선부터 구하셔야 돼요. 된 거야? 그럼 이 접선 전후 봐봐요. 전후. 그럼 여기서 지금 원래 몇 개 만나다가 2개 만나다가 하나니까 이거 불연속이잖아. 이거 분명 불연속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냥 생각해보자. 봐봐. 그러니까 아무데나 할게. 0,k가 만약 여기 있다고 쳐. 뭐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얘를 그려볼 텐데 아래로 보려고 그리는데 2 이상만 그려고 했으니까 여기 어디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이해가?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에서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불연속이야? 올라가다가 또 여기 봐봐. 쭉쭉쭉쭉 올라가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또? 여기서 불연속인 거 이해가? 계속 바뀌어. 그리고 어디냐면 특이점 지날 때도 마찬가지야. 특이점이라는 게 지금 봐봐. 어디냐면 여기라고 보이네. 여기. 거의 빨리 쉽게 그냥. 여기 지나기 전후도 봐봐. 여기 2개에서 여기 1개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래서 특이점 지날 때 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선 기본 개념. 언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접할 때와 특이점, 뭐 끊긴 점, 뾰족한 점, 일단 특이해 보이는 점은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몇 개의 불연속이 존재한다? 3개의 불연속이 존재하는데 저걸 하나로 만들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봐. 얘기야. 맞지? 기본적으로 3개가 존재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저게 1개로 바뀌려면 저 K값을 조정해보라는 거야. 좀 이따 접선 3개야. 접선이 3개야지. 불연속이 3개야. 접할 때, 특이점 지날 때 이거. 아니 너 왜 세 군데가 있어. 한 군데로 바꿔. 너 내려와. K값으로 내려와. 먹을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 이 접선 겹칠 때. 겹칠 때야.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봐봐. 이 초록색하고 접해라. 그래서 이렇게 접하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저 이참수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요. 이게 딱 접해버리면, 자, 이제 저 위에 있는 건 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랑 지금 초록색 선 봐봐요. 얘랑 이제 접하는 건 이미 동시 접하는 거에 됐고, 이거 여기 이렇게 해서 2줄이 나오죠. 그러면 2개 아닌가요? 그래도 아니에요. 봐봐요. 공통 접선이 되면 그 전에 더 아래다 그어보세요. 몇 개죠? 더 아래다 그어보세요. 몇 개죠? 2개. 접할 때 몇 개? 2개. 살짝 더 위에 몇 개? 2개. 변화가 없습니다. 개수 변화가 없어져요. 그래서 각각의 접선이 공통 접선 딱 겹쳐지는 순간 사이 개수 변화가 사라져. 그러면서 이 선은 불연속 포인트가 아닙니다. 불연속이 아니되고 이것만 불연속이고 그러니까 한 군데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럼 결국 y는 x마 3하고 뭐하고? 야, 네가 y는 x마 3하고 너 접할 때는 이거죠? 이 참수니까 접하는 거니까 그냥 뭐 하면 되냐? 여기 x제곱 플러스 k 넣어주고요. 이거 넘겨가지고 그냥 판별식 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 부분보다. 이해하셨어? 판별식 0일 때 k값 구하시면 끝이. 이렇게 이게 14번이고요. 넘어가서 15번. 한번 같이 해보자. 15번도 어려워가지고. 같이 해볼게. 그러니까 이거 좀 연습 풀고 또 방정식 부등식씩 오늘 나갈까 했는데 몰라. 좀 나갈 수도 있는데 저 나가버리면 또 여러분 과제도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많이 내도 되지. 일주일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 또. 그럼 또 시험에 또 예민하니까. 시험 범위가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은 굳이 더 빼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그다음은 기왕이면 시험 범위 쪽으로 공부하게 하는 게 낫지.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있고요. 얘 때문에 그러면 자, 아니구나. 얘하고 상관없이 그냥 x가 1보다 큰 구간만 바로 잡으면 여기요. 얘가 이제 극대일 때야. 그때 x 값들을 쭉 한번 구해봐서 x1, x2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자고 수열처럼. 그랬을 때 이걸 역수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역수치해서 끊임없이 무한히 더해버려. 무한급수. 무한급수. 그래서 등비급수 한번 공식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 등비수열이지. 계속 r씩 곱하는. 이해하나? 그럼 첫째 항부터 무한이야. 등비급수 무한이 등비급수. 등비수열 끝까지 무한히 더하면 공식이 뭐였어? 1만에서 r분의 이건 좀 알아두시고요. 혹시 1단원을 공부 안 해서 난 모른다. 괜찮아요. 일단은 또 2월 셋째 주 그때 시작합니다. 프린트 시작하면서 다시 앞쪽부터 돕니다. 앞쪽부터. 1단원부터 다시 돕니까요. 뭐 그때는 됩니다. 근데 그때 프린트를 하는 게 뭐 나는 미리 보겠다 그러면 일단은 설 연휴 때 뭐 볼 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강의 찍어놓은 거 보내줄 테니까. 그렇죠? 뭐 많이 할 겁니다. 자 봐봐. 저거 이제 하자. 자 해보자. 극대일 때니까 미분 때려. 미분.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겉함수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야. 여기 속함수 그대로 쓰고 속함수 미분하면 뭐야? x분의 이 앞에다 쓸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 근데 야 난 너가 0인 걸 찾고 싶어. 이거죠 이거. 0인 걸 찾고 싶어 이거예요. 괜찮나요? 우선은 그러면 지금 x분의 봐보세요. 마이너스의 사인의 lnx입니다. 얘가 뭐인가? 얘가 0인 거 찾는 건데 어차피 분모는 뭐 x는 1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얘는 상관없고 분자 0인 거 찾는 거예요. 분자. 우선 찾아놓고 나중에 구워볼게요. 우선 얘가 0인 거 찾는 거죠? 자 그러면 lnx 자리가 뭐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인 얼마가 0이죠? 자 봐봐. 파이요. 여기는 0도 있지만 x가 1보다 크면 봐봐. x가 1보다 크면 lnx는 ln1이 얼마니까? 0이니까 이거 0보다 큰 거 이해가? 0보다 큰 거 여기 양수죠 양수? x가 1보다 크면 이거 양수잖아 이거. ln 1보다 큰 거니까 이거 양수야. 그럼 여기 양수 들어가는 거 중에 0 되는 거 뭐 있다고? 사인 이 자리에 파이 사인 2파이 3파이 4파이 이해가요? 계속 나오지 계속 나와. 그러면 자 미분에서 0 되는 건 누구예요? 그럼 x는 누구? 2의 파이승 2의 2파이승 2의 3파이승 2의 4파이승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냐는 거야. 아직 그건 판단 안 했거든. 그럼 누가 극대고 극소지? 그랬을 때 자 부호 판단은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저희는 얘 가지고 부호 판단할 겁니다. 너 일로 와 이렇게. 오케이 이거야. 그럼 뭘 그릴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촉출해서 이걸 그리는 건 어렵잖아요. 이걸 그리는 거 어려우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lnx를 잠깐 치환할게요. t라고 치환할게요. 저거를. 그럼 저희는 마이너스 사인 lnx를 구하는 건데 실제로 이걸 그릴 거예요. 이거. 그리고 겉함수만 그리겠다고. 마이너스 사인이라는 애만 그릴게. 마이너스 사인 상상했어?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한 줄기만 좀 그려볼게. 그러면 어차피 교차될 테니까. 봐봐. 2의 8, x가 2의 8승일 때는 여기다 2의 8승 넣으면 얼마야? 여기다 2의 8승 넣어봐. 여기다 2의 8승 넣는 거야. 파이지, 파이. 파이 넣었을 때가 여기다. 계산이? 사인 파이. 여기가 지금 x로 보자면 여기가 x로 보자면 파이예요. 괜찮나? x로 보자면 2의 8승이요. 잠깐만요. 2의 8승. 그래서 2의 8승 여기다 넣으면 t로 보자면 여기가 파이인 거고요. 여기가 t축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죠. 됐어? 그럼 부호 판단할게. 뭐? 겉함수? 마사인 가지고 부호 판단하는데 여기서 지금 봐봐 얘 좌우에서 뭐야? 맞불이죠. 그럼 뭐야? 여기는 소인 거죠. 극수. 그래서 아까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좀 어려운 얘기라고 하면서
속함수가 증가함수일 때는 속함수가 지금 뭐야? lnx. 잘 봐봐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해 안 가면 그냥 무시하세요. 근데 한번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니까. 결국은 여기 x가 뭐냐? x가 2의 파이승이잖아. 자, 2의 파이승일 때 저희는 어떤 부호를 잘 봐봐요. 마이너스 사인의 ln x라는 거에 얘의 부호를 보고 싶습니다. 너 뿔에서 마루 가니 마에서 뿔로 가니 이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냐면 첫 번째 후보군인 2의 파이승의 좌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2의 파이승을 쫙 지나가는 상황에서 y값은 여기다 2의 파이승을 집어넣으면 얼마? 2의 파이승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얘네 여기가 2의 파이승이에요. 여기다 2의 파이승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파이죠. 잘 봐봐요. 2의 파이승 좌우를 쫙 지나갈 때 넌 얼마야? 전 파이보다 조금 작은 데서 파이보다 좀 큰 걸로 옮겨가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가 파이보다 조금 작은 거에서 파이보다 좀 큰 걸로 갑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사인에다가 이걸 넣을 거예요. 그러면 사인에 여기가 파이입니다. 그래서 파이보다 왼쪽에서 파이보다 오른쪽, 파이마가 파이 왼쪽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마에서 뿔 이렇게 해서 속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속함수가 증가함수면 x가 커지면 마에서 뿔로 가고 마에서 뿔로 간다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어차피 요 부호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야. 이해 갔으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 합성함수잖아. 사인 x인데 x자리에 ln x 들으면 삼각함 합성함수 개어른데 합성함수 나와도 그냥 속함수가 증가함수면 무시해. 그 마이너스 사인에 그냥 부호 판단하라고. 겉함수에 부호 판단만 하면 돼. 마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고 첫 번째가 누구지? 그럼 첫 번째가 여기잖아. 그럼 마에서 뿔이니까 극수. 자, 그럼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 왜? 마, 뿔, 그럼 그 다음 그리너마다 마, 뿔, 마 이렇게 교차돼. 무조건 교차된단 말이야. 얘가 지금 극소잖아. 그럼 얘가 극대겠지, 그치? 그럼 또 얘가 극대겠지, 그치? 두 개씩 반복되니까. 그래서 얘가 극대인 거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x1이고 이게 x2고 이렇단 말이야. 괜찮아? 됐지? 왜 줄게 이거? 플러스 보면 지금 저기 x1분의 1, x2분의 1 이렇게 역수치해서 이거 다 더하라는 거 아니니? 제가? 이렇게 역수치해서 다 더하라는 거야? 얘가 어떻게 되지? 라고 했을 때 얘 역수치 할게요. 2의 2파이 승분의 1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2의 4파이 승분의 1 이게 두 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2의 6파이 승분의 1 이렇게 가겠죠 뭐. 자, 무슨 수열? 여기다 여기 뭐 곱한 거야? 뭐 곱한 거죠? 2에 2파이 승분의 1 곱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오케이? 이게 공비야. 이게 첫째 항이고 컵니다. 1 마이너스 R 분의 첫째 항 A 이게 답이야. 그래서 2의 2파이 승 다 곱할게요. 2의 2파이 승 빼기 1 분의 1 이게 답이야.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고 x값을 찾고 겉함수의 부호 변화 관찰하고 그때인 거 찾고 뭐 이런 거야. 넘어가.